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여성의 교육 수준과 배우자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여성 교육기관 공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성별 구분 없이 혼성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성별 분리교육, 즉 단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공학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급이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거에는 여성교육기관의 공급 부족이 여성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남성과 여성 간의 구분이 강하고 성별 분리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여성교육의 공급과 여성교사의 공급이 서로 연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면의 표는 2019년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통계입니다. 최근에는 혼성교육, 즉 남녀공학이 다수입니다. 국공립학교는 대다수가 남녀공학이고 사립학교도 절반 가까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남녀공학 학교라고 해서 반드시 혼성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남녀공학이지만 남자반과 여자반이 서로 나누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단성학교의 비율은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과거에 사립학교의 비중이 더 컸고 중등교육에서 단성교육이 더 일반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혼성교육은 주로 신설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혼성학교라고 하더라도 설립 시에는 혼성학교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많은 단성학교들이 남녀공학, 즉 혼성학교로 전환해 왔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혼성학교, 즉 남녀공학으로 설립되었지만 이후 단성학교로 전환된 경우도 있습니다. 단성학교에서 혼성학교로 전환된 경우보다는 적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중학교의 설립 연도 분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여학교로 설립되었다가 나중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으므로 이 자료는 실제 연도별 여자중학교 설립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히스토그램은 여자중학교의 설립이 1940년대, 즉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1980년대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자 중학교 설립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60년대였습니다. 여자 중학교의 설립은 여성의 중학교 교육 팽창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이번에는 여자 고등학교의 설립 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고등학교의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이후 1940년대부터 여자 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를 이어 1970년대에 가장 많은 여자 고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도 상당수의 여자 고등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여자 중학교보다 약간 늦은 여자 고등학교의 설립 확대는 한국 여성의 고등학교 진학률 증가와 맞물려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설립 연도 추이는 여성 교육의 확대가 교육의 공급 확대와 맞물려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공급의 확대가 각급 학교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와 무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때는 학교 교육의 팽창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교 공급의 결정적인 역할은 전 세계 학교 교육 확대 과정에서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연도별로 누적한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의 수를 보면 해방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여성 교육기관의 설립이 꾸준히 증가한 추세가 드러납니다. 남녀공학이 기본이었던 초등교육과 달리 중등교육은 과거에 주로 단성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여학교의 설립이 필요했고 실제로 여성교육의 팽창기에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도 팽창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여성 교사의 경우에는 어떠했을까요? 이번 그래프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부터 최근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성 교원의 수를 보여줍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1970년 무렵부터, 고등학교는 1975년 무렵부터 여성 교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온 추이가 보입니다. 이 시기는 마침 여성의 중학교 취학률과 고등학교 취학률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여성 중등교육의 팽창은 여성 교원의 확충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교육의 공급 측면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른 시기부터 혼성교육이 이루어진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과거에는 주로 단성학교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중등교육에서도 남녀공학, 즉 혼성학교가 더 많아졌지만 여성교육이 확대되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단성학교가 주를 이루었고 그래서 여성교육기관의 공급 확대도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여자 중학교는 1960년대, 여자 고등학교는 1970년대에 가장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여성 교원의 수도 중학교는 1970년 무렵부터, 고등학교는 1975년 무렵부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는 여성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취학률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여성교육의 확대는 여성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공급 확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8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에서의 여성교육 확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국 여성교육의 팽창 과정을 조망했고 가구에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 투자를 결정하는 모형으로 설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가구 자원 배분을 둘러싼 경합, 여성 노동시장의 교육 투자 결정에 대한 영향, 여성의 결혼과 교육 수준의 관계 등을 미시자료를 사용한 분석 결과를 활용해 검토했습니다. 또한 여성 교육의 확대는 공급 증가와 맞물려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9번째 강의에서는 사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